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조선동화 100년을 맞이해서 최악의 보도 100개가 아니죠. 16개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의 역할이 좀 힘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TV조선 채널A 재승인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노정열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실 겁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그것까지 책임져야 돼요. 사퇴했어요. 자, 이은재 씨는 사퇴 요정. 사퇴 이은재 요정. 씨가 사퇴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도 이번 21대 총선 여러 가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마지막까지 아까진기를 남기시고서 사퇴하셨어요, 그분이. 네, 그런 식으로 웃기면 사실 저희 같은 코미디 출신들은 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 아까진기를 제가 대표로는 뉴스톱에서 처음 했어요, 그거를. 그게 아까진기였다라는 걸 밝혀내가지고 뭐 엄청 많은 언론이 받았었는데, 예. 자, 오늘 채널A TV조선 재승인, 조건부 재승인,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좀 제대로 이거 코너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사실은 오히려 180석, 또 범진부 다 합치면 190석까지 무소속 합쳐서 이용호 의원 합쳐서 190석 되다 보니까 아마 전 늘 얘기하는데 소위 진보는 너무 착해 빠졌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리 독립기관이라 할지라도 크게 보면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한 기관일진데 세세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직권남용이나 간섭은 안 되지만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이번에 정말 외구외자 외신들이 그렇게 물고 뜯고 해서 밖에 있는 외신을 못 본 국민들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밖에 못하나라고 일부 오해한 국민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300석을 나눈 190대 110석을 보면 3분의 2가량의 국민들은 아무리 조중동 소위 말하는 주류신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을 흠집을 내려고 해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팩트를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압승을 해놓고 가장 대표적인 TV조선과 채널A를 없애자니 언론 탄압이다. 당연한 것이고 여전히 그 전체 비율로는 2대1이지만 그 투표율로는 48대 41이라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한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런 점에서 그렇게 안 해도 굳이 3분의 2 가까이 이겼는데 굳이 그거를 물론 하는 짓을 보면 그 우리 방송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성 문제라든지 객관성 문제라든지 다 위배한 게 맞아요. 그동안의 죄질도 나쁘고. 하지만 그것까지 없애놓으면 가운데 있는 중도의 또 우리 표심 혹은 민심이 그렇게 이겼는데 그거 두 개 꼭 없앨 필요 있냐? 만약에 그거 두 개 없으면 그러면 JTBC랑 MBN은 봐주는 거냐, 예를 들면. 물론 죄질은 중범죄, 경범죄로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방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아마 제대로 자기 마음 있는 대로 발의를 못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아쉽죠. 저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그 힘으로 좌고면하지 말고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지상한 준엄 명령인데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피해는 국민들이 사실 다 봐야 되잖아요. 막말하고 막 음모론 제기하고 막 이런 것들 계속 우리가 뉴스로 봐야 되는 이거를 지금 저는 김 MC랑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이제 여실히 영남권의 자민련처럼 됐잖아요. 그리고 충남의 몇 석, 강원의 몇 석, 서울의 강남권 몇 석인데 이렇게 저 핑크 계열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서 총선을 받은 것은 처음이에요. 그죠? 요번처럼. 집중력으로 따지면. 그런 면에서는 60대 이상의 선배님들이 많이 찍었다고는 해도 이제 40, 50대 깨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우리가 더 잘해서 이렇게 이길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지금 팩트로 잘못된 언론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TV 키우고 진보 스피커들도 키우고 그러면 한 1-20% 지분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제는 조금 느긋하게 여유 있게 예전에는 오히려 우리가 되게 받았었는데 이제는 받게 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조금 승자의 여유와 국민의 60-70%는 우리 편이라고 이제는 여유를 갖고 너무 옥졸라 매기보다는 저는 사실대로 보도하면 점점 더 힘이 약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부정선거 아무리 떠들어봤자 차명진이나 몇 명만 떠들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떠들수록 뭐 가로세로는 제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엉뚱한 소리 할수록 다 맞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조금 진짜 기분 좋고 이렇게 투표한 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이 깨어있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진보 편을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사실대로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가르마가 타져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하는 거지만 뭐 어떻게 해도 30%저 줄어들이라고 봅니다만 우파 쪽은 30, 30이고 가운데 40 이번에도 투표율이 66이면 사실은 3명 중에 1명은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엄청난 겁니다. 천 몇몇 명이 투표를 안 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을 7, 80%까지 끌어올리고 또 가운데 있는 중도층 중에서 이제는 30이 아니라 40 가까이를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앞으로 50년 동안, 반백년 동안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예. 예, 저쪽은 콘크리트를 좀 줄어들이고. 알겠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오늘 또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돼요. 아, 이거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그럼요. 아, 이거 할 때마다 진짜 예.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국민 TV 김준일의 핫식스가 안 하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바이러스 이거를. 전선에 싸우는 의료진이라는 입장으로 우리 이 못된 사악한 언론 바이러스 잡는 우리 의료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마스크 쓰고 우리 이거 고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접근하고 지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또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예. 자, 한번 보시죠. 일단 두 가지가 어떤 게 돼 있는지. 그럼 보시면 예. 자, 오늘이 4.19 혁명 60주년이지만 그보다 12년 앞서서 1948년 4월 3일 날 예. 그 전까지는 4.3 폭동이라고 했던 제주 4.3 항쟁. 예. 저희는 이제 항쟁이라고 부르죠. 72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4월 3일 날도 SNS에 썼지만 우리가 이번 총선을 잘 치러야 4.3 그 선열들 볼 면목이 있다. 예. 그리고 4.19 선열들 볼 면목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면목은 있게 됐습니다. 그 4.3 항쟁을 폭동으로 폭동이다. 예, 쉽게 말하면 폭력배들의 좌익 빨갱이들의 폭력으로 몰아갔던 당시의 동아일보 그 보도와 예. 또 형제 자매진 조선일보의 최근까지 불거진 조선일보의 친일 행적. 아직까지도 친일하고 있나요? 지금? 불과 작년에 이 아베와의 무역 보복 전쟁에서도 예. 이게 어느 나라 신문인지 모를 정도로 물론 양쪽 입장을 다 담은 건 좋아요. 양쪽 입장을 다 담지 않습니다. 예, 예. 오직 아베 정부의 기간지 마냥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당한 지소미아 조건부 그래도 마지막에는 조건부 연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뭐 사드부터 위안부 문제부터 대법원에서 있었던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까지 이게 우리나라 신문인지 외구했자 외신인지 특히 조선일보가 아주 작년에 악랄하게 그것을 다 만천하에 드러냈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네. 자, 4.3 항쟁, 제주의 아픔이에요. 4.3 항쟁은 예. 저도 대학교 가서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그 노래가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사에 보면 뭐 절절한 그 제주 그 당시는 인민들이란 표현, 뭐 제주 민중들이란 표현이 많은데 진상 규명도 확실히는 안 됐지만 거의 뭐 8만여 명 넘게 학살을 당한 8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여명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어디서 몇 명이 죽었는지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됐어요. 벌써 지금. 72년이 지났고 예, 예. 가장 먼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분이 바로 민정부 2기의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뭐 기념식에서 여러 가지 진상 규명과 이런 것을 발표를 했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1945년도 8월 15일 해방된 다음에 당연히 바로 자주적인 독립국가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예. 3년이라는 미군정, 미국 군대의 정부 아래 우리가 3년 동안 있었어야 됐습니다. 네. 당연히 그 원인은 우리가 국력이 약한 것은 기본이지만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갈라먹으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정말 피울음 나는 우리의 현실이었었는데 예. 그래도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제주도가 일본에서 우리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무슨 소용소처럼 이렇게 맞아요. 6만여 명 이상이 갖다 놓고 예, 예. 그리고 이거를 통치하려니까 누구를 통치하냐면 미군정의 뼈아픈 실수고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잘못된 단추인데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 친일 관료주기도 그대로 갖다가 도구를 썼어요. 그 적나라한 현장이 제주도가 더 심했습니다. 내륙보다. 그렇군요. 오히려 더 쉬웠겠죠. 예, 예. 바다와 떨어져 있는 예.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정말 고립돼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가. 예, 고립돼 예. 있을 때 그렇게 크게 반항도 안 할 것 같은 그 일제 시대의 관료, 특히 경찰들 이 제주도로 옮겨서 통치했는데 예. 제주도민들이 민도가 그때부터 그 전부터 높았지만 그렇죠. 왜 미 군정이 아직도 우리를 다스리지? 우리는 해방이 됐는데 예. 그러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일파와 친일파 관료, 특히 경찰 조직이 제주도에 와서 다스리는 걸 못마땅해 하던 차에 아니 해방이 됐는데 왜 일제 시대 그 지배하던 사람이 또 와서 또 잠재가 하고 있지?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을 한 거예요. 사실 내륙에 있는 고위 조직들도 거의 그대로 미군정이 예. 사실 미국의 제국주의가
일제나 미제나 우리 한반도에 자주 독립을 바라지 않죠. 자기들의 영향력을 가시하려는 헤게모니에 의해서 이끌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47년 3월 1일 날 3.1절 기념행사에서 미 군정의 그런 일방적인 특히 일제 관료 조직을 갖다가 쓰는 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자, 당시에도 그 군정 경찰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예. 참 한 사건에서부터 이렇게 불거져요. 우리가 4.19 혁명 때 16살 김주열 열사의 그 체류탄이 그렇죠.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던 것인 것처럼 우리의 또 이한열 열사가 87년 도화선이 되는 것처럼 맞아요. 어떤 한 사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6살짜리 어린아이가 군정 경찰의 말발굽에 치여서 쓰러져요. 그러면 보통 어떤 경우라도 그 6살짜리면 다가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미 군정 경찰들이 못 본 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걸 장면을 보던 도민들이 항의하고 쫓아가는데 이 제주 경찰서에서 사과를 하고 뭐 재발을 방지를 하기는커녕 기관총을 그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기관총을 거치대에서 발포할 태세를 취합니다. 위협을 했군요. 한마디로 주민들을. 오히려. 예. 이때 주민 6명이 죽습니다. 그 쫓아가는 걸 폭도로 예. 오인해서 오인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물리력을 한 걸 자체가 이 미군정의 친일 잔재의 경찰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뭐 개 돼지로 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예, 짐승 취급한 건데요. 예.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3월 1일 날 이런 일이 있고 9일 후에 3월 10일 그 유명한 또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예. 여기가 중요한 게 민만한 게 아니고 관공서에 있는 깨어있는 공무원들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민관이 다 모여서 파업을 하는데 이때 무려 4만여 명이 당시에 4만이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 당시 1948년이면요. 예. 인구가 3천만도 안 됐을 텐데요. 그 민관에 있는 아무튼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도민들이 일어나서 이때 대규모 총파업이 일어났는데 이때요. 예. 그 유명한 서울 중앙경무부장,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중앙내무부 장관 혹은 경찰청장도 되기 조병옥이라는 그 유명한 이름이 나옵니다. 나중에 내무부 장관 했던. 제주도에 옵니다. 사과나 역시 재발 방지는커녕 완전 배째라죠. 제주도에 이렇게 사상이 불순해 이것들 다 빨갱이 아냐? 이런 소리로 나오면 제주도민들 다 쓸어버릴 거야라고 내놓고 도청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정권과 이 미 군정이 미국 이제 조금 있다가 이승만 정권이 출범을 하니까 예. 제주도민을 어떻게 받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죠. 자, 사회주의와 아무 상관없는 이런 도민들을 이런 식으로 빨갱이로 몰고 다 몰살해버리겠다 하니까 그 유명한 치가 떨리는 이름이 바로 이 해방정국에서 특히 이승만 정부로 넘어올 때 서북청년단 서분청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익들로 조직된 사설 테러단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백색 테러를 백색 테러단. 일삼았던 그 우익 서북청년단. 예. 이 단원들이 제주도로 다 입성을 합니다. 저 빨갱이들 잡아주겠다고. 빨갱이들 죽이겠다고.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기 어려운데 이때부터 1년 동안 군대, 경찰, 서북청년회, 청년단, 미 군정의 무기나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잡아서 투옥하기 시작합니다. 1년 내내. 그래서 비공식 확인된 것만 한 8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망은 그렇습니다. 사망은. 그래서 4.3 항쟁은 이렇게 하는 걸 못 본 나머지 48년 4월 3일 날 이건 팩트는 이렇습니다.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남노동의 제주도당이 주도한 건 맞아요. 예. 아니 어느 나라나 어느 해방 후에나 각기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이걸 가지고 지금도 우익이 빨갱이들이 주도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같이 뜻을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번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들만의 투쟁으로 끝나겠죠. 그게 바로 1948년 4월 3일 날 7개의 요구 조항을 내세우면서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무장봉기를 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앉아서 고문당하고 어디론가 끌려가서 이런 꼴을 못 보니 우리가 아예 대놓고 무장봉기를 한 것이 7개 조항인데 거기 나오시죠? 미군은 철수해라. 단독선거 반대한다. 이승만 내국도당 타도하자. 그리고 경찰대와 테러 집단 즉시 철수하라. 한국 통일 독립만세. 쉽게 말해서 단독정부 수립 안 되겠다. 힘들더라도 단독정부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이승만 그 세력과 미군은 물러나라가 바로 제주도민들의 뜻이었고 이제 무장봉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야말로 이제 이승만 정부도 또 미 군정도 드러내놓고 학살을 시작한 것이
무려 6년 6개월 동안 이었습니다. 이게 6년 1948년부터 동안, 예. 한국전쟁 끝나는 1953년까지 6년 6개월. 와, 이게 1년짜리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때 김 MC랑 저랑 말한 무려 8만 8천여 명. 이것도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된 거 아니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역사적 사실을 뭐 아시는 분도 있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민중들이 봉기를 했다가 학살을 당했는데 당시에 그럼 동아일보는 도대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동아일보가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가 일어나니까 예. 사흘 있다가 이면 하단에다가 혹시 자료만 있으면 보세요. 제주도에서 총선거 반대 폭동, 사상자 12명 발생. 이게 이제 시작하자마자 나온 그 얘기를 예, 예.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당연히 미 군정 혹은 서북 청년, 군대, 경찰의 말만 믿고 반대 폭동이라는 표현을 바로 씁니다. 이때. 예, 예.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 수구 언론,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현장 취재가 아니라 미리 나쁘다고 사전 낙인 찍어놓고 나머지 이제 용어를 맞추는 그런 언론이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방화, 폭동 사건의 전말 뭐 이런 것들이 헤드라인으로 주로 뽑혔네요. 보니까. 7일자에서도 예. 미군정 경무부장, 나중에 내무부 장관의 조병우가 발표한 제주 폭동 사건의 진상을 그대로 씁니다. 관변 언론이라고 하죠. 왜? 사실 확인이나 현장 확인 없이 정부에서 불러주는 대로 쓰는 그게 관변 언론이거든요. 예. 좋은 언론이 아니죠. 이때부터도 당연히 조병욱의 말을 그대로 실어서 폭동이라는 용어만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한 단독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날 있었죠. 예, 예. 이때 제주도 폭동 현지 답사, 이제서야 폭동 현지 답사가 나옵니다. 한 달 넘게 한달 넘게 안 가다가 그때 받아 쓰다가 제주도에 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대단하네요. 그 현장을 생각했을지 조병욱이나 이 내무 경무관이 하는 얘기 듣고 난 쓰겠다. 저 이승만 세력 예. 그리고 미 군정의 입장, 서북 청년단의 입장대로 쓰겠다라고 그냥 빨갱이 폭도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킨 걸로. 사실은 애초에 시발점이 6살 아이의 그 말발굽에 쓰러진 거, 네. 항의하는 그 주민들을 총으로 쏴서 6명 죽은 거, 4만여 명이 총파업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조병옥이 내려와서 제주도를 빨갱이로 몰아서 군대, 경찰, 서북 청년회가 다 읽어 내려와서 그때부터 고문과 학살, 자행한 걸 참다 못해서 48년 4월 3일 날 7개 조항을 요구하면서 무장 봉기를 한 거예요. 그러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죽었지만은 이거는 다 내용을 보면은 뭐 평화스러운 낙토에 파괴 책동의 선풍 뭐 이런 제목이 나온다든지 뭐 피해 재장으로 변모한 남해의 고도 제주. 피해 재장이 이게 뭐 재단에 있는 장이라는 뜻이니까 예. 참으로 선정적이다 이렇게 선정적일 수가 없죠. 그죠? 그러게요. 네.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안 가보고 다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넘게 안 가보다가 뒤늦게 가서도 뭐 이렇게 왜곡 보도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4.3이 한국 사회에 남긴 상처가 어마무시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반공의 어떤 뭐 뿌리들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때가. 이때 제 예. 제주도 친구 우리 김 MC도 몇 명 있겠지만 이 트라우마가 제주도민들한테 항상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 제삿날이 다 같은 거예요. 예. 같은 날 몰살이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예. 얼마나 그러니까요. 여전히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처참함은 말로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아마 가장 큰 홀로코스트였고 대량 학살 이후 우리가 여순 반란이라고 일컫는 4.3 사건이 여수 항쟁까지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음 게스트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님인데 예. 지금 댓글로 국민TV 파이팅하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우희종 대표님. 예, 감사드리고요. 자, 이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나쁜지 첫 번째 4.3 동아일보, 두 번째 뭐 친일 조선 이걸로 투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집계를 해서 최악의 보도를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 좀 해보죠. 네. 친일 맛집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원조 친일 진짜 원조 보수 맛집 친일. 사실 우리가 조선. 친일이란 네. 말을 실정법상도 있었고 조직도 있었는데 반민족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죠? 예. 반민족 언론인 거죠, 친일 언론.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언론. 뭐 해방 전국에도 그렇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장군으로 칭송하고
그다음에 노태우 군사정권까지 최초의 문민정부인 YS 때까지도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뭐 좋은 말로 보수, 원래 정확한 실체는 사실 기득권 집단이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일삼는 수구 집단이죠. 예. 수구 집단의 대변지 역할을 해왔는데 특히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받았죠. 예, 예.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는 특수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드는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철수하지 않았어요. 성주에 있죠. 예. 예.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여름에 1차 보복, 2차 보복 갑자기 살면서 정말 황당한 게 물건이라는 게 팔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죠? 팔리면 좋은 거고. 그럼요. 그 우리가 일본 거를 사가는데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이게 황당한 거죠, 그죠? 소비자가 사라고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왕이라는 뭔가 컨셉에 뭐 그게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지만 뭔가 역행하는 소비자 주권은 맞죠, 네. 그러니까 역행하는 뭔가 그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뭐 이유는 되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여러 정황상 또 여러 언론상 또 아베의 여러 가지 멘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 외교부도 그렇고. 뭐냐면 왜 한일 청구권 협정이 JP가 박정희의 오른팔 왼팔로 활약할 때 그 35년간 일제 치하에 쌓인 우리들의 그 피해와 전쟁 참상이 너무 심하지만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으니 양국이 이제 수교하기 전에 이걸로 퉁치자는 것이었잖아요. 사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피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하는 털고 가자가 쉽게 말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인데 그러나 국제법을 전공한 사람들 중로는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대표끼리 그걸 퉁치자 그래서 실제 그 피해를 본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그다음에 강제 노동 징용의 피해를 본 피해자 당사자의 합의나 사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은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국제법 학자들이 많아요. 특수한 사정일 경우에. 그렇게 안 되면 독재 정권이 일부러 모든 걸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의사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해버리면 뚝딱이 그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끝났으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갑시다. 뭐 이런 식의 어조로 예. 아주 친하게 지냈죠. 그렇군요. 그러나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 사법부는 독립이 너무 잘 돼서 탈입니다, 사실은. 이명박근혜 때야 국정농단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양승 때부터 농단 판사들이 있었지만 문재인은 오면서 진보에 대해서는 관료 집단이 그렇게 호락하지가 않아요. 요번엔 아마 약간 힘을 얻었으니까 관료 집단 제대로 부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부터 한일 청구권 왜 뒤집느냐 일본이 한 논리를 똑같이 조선일보가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게요. 왜 한 번 끝난 일을 다시 들춰내느냐 국가 간에 이렇게 협상을 뒤집어도 되느냐 외교 결례다 자주권 그리고서요 제일 웃기는 게 이게 일본이랑 마찰이 생기면 일본의 그 근거 없고 무역 보복적인 걸 이거를 양시양변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저자세일 땐 저자세라고 공격하고 만약에 강력하게 대처하면 외교 마찰로 외교 무능으로 몰아갑니다. 그렇네요. 프레임이 어느 걸 해도 다 욕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구체적인 보도를 보면은 2017년 1월 10일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 대선 주자들이 위안부 합의 그 위안부 할머니들 합의에 대해서 이제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뒷감당 대책 대우고 외교 뒤집나 사드도 그래서 뒤집나 이렇게 지금 이게 화해 취재단에 예를 들면 100억 정도 우리 돈으로 100억 정도 들어왔죠. 예.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쓰는 순간 인정한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 일방적으로 그 외교부 장관이랑 저 관방장관이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죠. 예. 그러나 원칙은 이겁니다. 국제법과 인권과 유엔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에 맞을 때만 유효한 것이지 정권이 바뀌면 바꿀 수 있습니다. 협상이란 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국제 관례고 국제 외교예요. 네. 그 대신 합당할 때만. 그럼 그 할머니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죽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일본의 사죄를 받고 싶어하고 일본 정부가 개입됐다는 걸 듣고 싶어하는데 한 번이라도 사죄한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그 합의가.
그랬더니 이제 일본과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어쨌거나 합의한 건데 그걸 뒤집어 국제사회 무슨 개망신이냐 이런 논조, 외교 망신, 외교 실패다 이런 논조를 쓰는 거죠. 그렇군요. 자, 2017년에 이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인데 이제 지소미아 연장을 놓고 그렇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네. 열심히라기보다는 어쨌든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 나라만 먹는 지소미아 소동 안보 라인 책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소미아도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까지 우리가 저 지소미아는 일방적으로 어느 국가가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해도 되는 일방적인 협정이에요. 양쪽의 협의를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 몇 가지 조항 그 조약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시사점을 몇 차례 내세웠죠. 무역 보복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본도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밀당을 했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우리가 명분을 하나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그리고 굉장히 압력을 넣었습니다. 니네 지소미아 그거 유지해라라고. 그럼 우리는 미국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건부로 연장을 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밀당을 하면서 잘한 수다, 잘한 외교 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죠. 평가는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한일 협정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본한테 양보를 했어야지 한국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저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가 일본어판 기사와 칼럼에 우리 국민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제목을 달아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신문 입장에서는 조선에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어판에 한국 국민을 비판하는 내용의 제목을 달고 나갔다고요? 그러니 일본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저 자료가 없으면 저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료가 있나요? 자료 있죠. 네. 자료 없답니다. 이거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요거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일본 극우 언론들이 그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이렇게 나가니 얼마나 쌍수를 듣고 환영을 했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MBC에서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는 거기에서 이거를 했었는데 굉장히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이런 제목으로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 한국 뭐 이런 제목으로 일본어판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나갔습니다. 밑에 보이시는군요. 네. 저는 노안이 오긴 했지만 아이고 아주 젊은 사람이 무슨 노안 얘기를 하고 있어.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거기선 또 일본 사람들이 클릭수 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면서 또 그거 몇 푼 벌겠다고 거기서 그런 제목 달고 있습니까? 조선일보야 도대체. 근데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이렇게 국민들 이간질 시키고 정부를 헐뜯고 그러려고 그래도 안 통한다는 게 뭐 너무 여실히 증명이 됐어요 이번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종편 취소가 안 돼서 재승인이 돼서 지금 그 사장들은 어디서 뭐 파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채널 A 사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TV조선 사장하고. 네.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 죽이기도 어떤 공작이었는지 조작하려고 했는지 다 드러났고 180석 발언 때문에 잠깐 노면재단의 유시민 이사장님이 쉬시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이 채널 A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서 진보 인사 그게 1호였잖아요. 2호 3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선거 국면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다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선거 투표율이 높았던 것들이 뭐 N번방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로 조작을 하려고 했던 뭐 확인 안 된 인사 이름을 갖다 붙이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반정대 국민들 휩쓸릴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유시민 죽이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된 걸 알고 안 되겠다 싶어서 거의 사전 투표율에서는 민주당 쪽 표가 많았죠, 그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저 투표해 주시고요. 1번 동아, 2번 조선, 1번 4.3항쟁, 2번 친일행정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것들을 8개의 최악 보도들을 가지고 훑어서 결승전으로 한번 그래서 최악의 2개만 뽑아서 배틀을 붙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엄청나게 많은 우리 또 복귀해 보면은 또 굉장히 많은 최악의 이걸 다시 또 보도들이 복귀를 있었어요. 해야 됩니까? 사실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으로 나쁜 것들이에요. 네.
자, 어느 거? 우리 노정열님은 어느 거 살면서 하겠습니까? 이런 그 실존적 고민을 해야 되다니. 네. 오늘 전광훈 씨 나왔잖아요. 정강훈 씨 나왔어요. 56일 만에. 예. 물론 이제 MB와 같은 조건으로 예. 집안에만 있어라. 예, 예. 데모하지 마라. 그 조건을 따라서 어느 것이 언론계 전광훈이고 어떤 것이 언론계 이만희인 것인가. 그래도 차마 그 아픔을 얘기할 수 없죠. 우리 광주 항쟁보다 더 아픔이 크고 컸던 정말 제주도민의 뭐 3분의 1 가까이가 학살당한 그렇군요. 제주 4.3 항쟁을 동아일보를 좌익 빨갱이 네. 폭동으로 몰아서 국민들이 저것들 저렇게 할 거면 제주도 확 말살시켜버려라는 마타도어를 국민들에게 네. 확 심어준 저 원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제주 4.3 항쟁에 대한 잘못된 보도, 낙인 보도, 동아일보 일본 동아일보 제주 4.3 항쟁을 폭동으로 낙인 찍은 그거 하신 거죠?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아니에요. 준희 씨랑 저랑 마음이 네. 같아요. 근데 진행상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같이 갈 수 없기 예. 때문에 1번은 반공, 굳이 얘기하면 반공이고요. 2번은 친일인데 반공과 친일 중에 어느 게 더 나쁘냐? 저는 친일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는 친일은. 최근에 건데 그죠? 최근의 건데. 바꿀까요 우리? 넘어가려고 그러네 제가. 자, 최근의 거를. 예. 죄악을 어떻게 워스트 오브 워스트인데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예, 둘 다 안 좋은 건데, 그치. 자, 어쨌든 뭐, 8만 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저 사건을 폭동이라고 한 것이나, 끝까지 일본 편을 들면서, 작년까지도, 지금도. 정확하게는 아베 정권, 구구 아베 정권 편에 들면서 한국에 대해서 일본어판에 우매한 한국, 뭐 이런 거 기사를 낸 일본, 조선일보. 2번으로 자, 가고 싶네요. 예, 자, 집계 다 됐나요? 예, 집계됐다고 합니다. 자, 2주의 최악의 조선동화 기사는 누구입니까? 조선일보. 그럼 박수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원조 보수 친일 반민족 신문이에요. 저희가 조선일보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둘 다 100년이잖아요. 예, 난영난제예요. 난정난제입니다. 네, 뭐 누가 예. 뭐 이끌국이 아니고 똑같이 저 100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싫어하는 겁니다. 매국 행위를. 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싫어하는데. 예, 싫어하십시오. 그냥 지금도 반성할 줄 모르고 선거에 이렇게 개입하고 예. 아직도 뭐 맨날 프레임이 오만한 여당이 돼서는 안 된다. 협치해라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그 말씀은. 저는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람이 밉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정래님이었습니다.